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주말 사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월요일 중화권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9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 오른 3,375.05로 오전 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선정성분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3% 올라 2015년 7월 이후 5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상하이, 선전, 양대 증시의 우량주 300개 주가 동향을 반영하는 CSI 300 지수도 2% 올라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죠.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이 거래되는 홍콩 항생 지수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역시 각각 3%대, 2%대 올랐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대주인 SMIC는 6%대 상승 중입니다. 바이든 후보 당선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전 면적 대결이 다소나마 완화되면서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거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중국 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 파이낸셜이 중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출 상품을 연말 출시할 계획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대출에 필요한 중개와 심사를 담당하고 자금은 미래에셋캐피탈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중소상공인들은 3에서 4%에 달하는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이 금융권에 속하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입니다. 금융권은 이 대출 상품이 출시 후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 우체는 약 38만 곳에 달합니다. 이들이 5천만 원씩 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약 19조 원의 대출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네이버는 미래에셋캐피탈 외에 다른 금융사와도 협업해 대출 상품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나아가 네이버 파이낸셜은 금융 이력이 없는 2030 세대까지 타깃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은행들과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 대다수의 시각입니다. 네이버가 플랫폼을 앞세워 대출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확장할 경우 고객 이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연금 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퇴직연금 운용 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에게 개별 발송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개편된 운용 보고서는 납입 원금 대비 수익률과 펀드 보수, 55세 이후 예상연금 수령액 등을 담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적립금 운용 단계의 수수료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 단계의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 근로자의 연금 수령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연금 수령 예상액은 연령별 연도별로 안내합니다.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수익률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라며 노후 생활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확산으로 온라인 중고차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사고 팔기는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보고 탁송받을 수 있게 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국내 직영 중고차 기업 K카는 최근 비대면 중고차 거래, 내 차 사기 홈 서비스가 선보인 지 5년 만에 전체 거래에서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내 차 사기 홈 서비스는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2016년 전체 거래 9.3%, 2017년 18.6%, 2018년 24.8%, 2019년에는 28.2%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기준으로 34%를 기록했습니다. 평일에는 온라인 구매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도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K카 외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중고차 플랫폼 차차는 비대면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홈 서비스관을 지난 3일 선보였습니다.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쏘카도 마음에 드는 차를 미리 타보고 직접 검증한 뒤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캐스팅을 지난 10월 출시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이용자들이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면서 중고차 딜러샵을 통해 이뤄지던 전통 방식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의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상용차 브랜드인 GMC가 선보인 전기 픽업 트럭 허머 EV가 예상외로 큰 인기를 끌면서 소형 픽업 트럭 시장에도 전기차 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오프로드 컨셉의 전기 픽업 트럭 허머 EV는 지난 10월 29일 발표 직후 10분 만에 사전 예약 주문에서 품절 현상이 일어나는 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승객과 짐을 함께 운반할 수 있는 오프로드용 픽업 트럭의 존재가 중요시되는 만큼 허머 EV 출시가 픽업 트럭 시장에서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픽업 트럭 시장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과 경쟁 구도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오는 2021년 하반기 첫 제품이 나오며 허머 EV는 2021년 가을 무렵 첫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2022년에는 포드 역시 F150 전기 픽업 트럭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도심의 포장도로를 달리는 전기 승용차와 달리 짐을 싣고 비포장 험지를 달려야 하는 픽업 트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비 인프라와 AS 등 지역 밀착 서비스가 중요한데 테슬라보다 GM, 포드 등 기존 완성차 업체가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1에서 2년 내 전기차 혁신 불꽃이 승용차에 이어 상용차 시장으로 옮겨붙을 것으로 전망되네요. 카카오가 오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IF 카카오 2020 전체 세션과 세부 일정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올해 IF 카카오 2020 행사는 카카오톡 10주년을 기념해 기술을 비롯해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 파트너, 사업 비전 및 방향성, 기업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100여 개 세션이 마련됐습니다. 컨퍼런스 첫날인 18일은 여민수, 조수용 대표 오프닝 세션으로 시작합니다. 두 대표는 카카오톡 방향성과 카카오가 보여줄 더 나은 일상을 주제로 세션을 이끌어 갈 예정입니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카카오 재팬, 카카오페이, 그라운드X 등 6개 자회사가 사업 전략을 공유합니다. 컨퍼런스에서 카카오가 제공하는 다양한 오픈 API, 챗봇 시스템, AI 활용, 쿠버네티스 데이터 센터 관리 노하우, 딥러닝 모델 개발 사례 등 알찬 내용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서비스 OTA 기업들의 또 다른 악재가 닥쳤습니다. 보안 부주의로 지난 수년간 수백만 건의 사용자 계정이 유출되어 온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8일 IT 매체 엔가젯은 웹사이트 관리 업체 웹사이트 플래닛의 보고서를 인용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등 OTA 기업에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최소 수백만 건의 사용자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OTA 기업은 사용자 계정 정보와 투숙 정보, 개인 신용카드 내역 등 각종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저장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아마존 웹서비스 백업 과정에서 이들 데이터 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죠. 유출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됐으며 최소 수백만 건에서 최대 1000만 건 이상의 사용자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웹사이트 플래닛은 해당 보안 문제를 발견한 후 AWS 측에 이를 보고했으며 하루 만에 해당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전세 세입자 10명 중 7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일 직방이 지난달 13에서 26일 자사입 접속자 1154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64.3%나 됐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습니다. 특히 전세 임차인의 67.9%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월세 임차인 중에서도 54%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아울러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달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가 꼽혔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고 전세금 재투자와 관리 부담이 적은 것을 선호 이유로 꼽았습니다. 다음 이사 때 임차 형태를 묻는 말에는 전세 61.5%, 월세 22.2%, 이사 계획이 없다 16.3% 등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